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우리를 보며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왜 온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기 그게 이번에 이 사람 권고사직 당했거든. 뭐? 권고사직? 회사가 계속 어렵다고 하더니 결국 그리 된 거니?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직 젊은데 뭘 그런 걸로 죽상들을 하고 있어. 회사에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쉬면서 천천히 알아보렴. 혹시나 제가 상처라도 받았을까 싶어 시어머님이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중 남편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까지 하고 난리야? 너 갑자기 왜 존댓말을 쓰고 난리야? 역시나 눈치 빠른 시어머님이 흠칫 놀란 채 말했는데요. 니들 혹시 뭐 사고 친 거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월급쟁이에서는 평생 집 한 채 사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 얘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니 해도 월급쟁이가 최고인 거야. 월급날 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나저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아버님도 긴장된 표정으로 번갈아가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잠시 잠깐 동안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요.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사이에 묘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힐끔힐끔 눈치들만 살필 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엉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는데요. 결국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다가 힘겹게 침묵을 깼습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요.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존댓말을 하냐고. 하지마. 그냥 아무 말도 하지마.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펴서 마구마구 휘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불만스레 다시 입을 뗐습니다. 엄마, 우리는 나름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진짜 이럴 거야? 그래서 할 말이 뭔데 그래? 이제 결혼까지 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린 우리가 굳이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두 분을 존중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말도 못 꺼내게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대체 할 말이 뭔데 그래?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얘기해. 저기 타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회사를 관두게 됐잖아? 근데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힘들고 다시 취업해봐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고생만 할 게 뻔하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구만.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시어머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잔뜩 주눅이 든 채 눈치만 보고 있었고 남편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카페나 한번 해볼까 해. 뭐? 카페? 얘들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역시나 시어머님 입에서 험한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시아버님은 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성공할 자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네 형이 쫄딱 말아먹는 거 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이제는 그 사업에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구만. 뭐? 카페를 한다고? 내내 직장만 다니던 니들이? 어머님,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놨어요. 거기다 지금은 카페에서 일도 배우고 있고요. 제 친구가 카페를 하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자리만 괜찮으면 월급쟁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 너까지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님,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니들도 잘 알고 있는 거지? 라며 시어머님이 조용히 숨을 골랐는데요.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이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 장사를 하다가 폭삭 말아먹고 한동안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다시 취업을 했고 지금은 분가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 시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두 분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시부모님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시부모님은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학가를 내서 들어오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입에서 사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두 분이 기겁을 할 수밖에요. 그런 시어머님을 향해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는 거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니들이 잘 모르나 본데 그 말도 첫째 내가 똑같이 했던 말이야. 그때 쫄딱 말아먹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니들도 잘 알잖니.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둘째 너는 사업이라면 기겁을 했었잖니. 제가 너 꼬신 거지?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한 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님을 진정시켰고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형부도 사업하는데 많이 풍족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좀 내봤어요. 그 카페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엄마, 걱정하지 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이 사람 퇴직금도 있어서 싹 다 끌어모으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하면 네 형처럼 쫄딱 망한다는 거네. 아이고 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니 이미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 같구만.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우는 소리 하면 가만 안 둘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잘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우선은 나는 회사 다니고 이 사람만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둘째 네가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긴 한데 암튼 알아서 잘해. 니들 인생 니들이 사는 거지. 진짜 잘해야 한다. 알겠어요. 잘 해볼게요. 라며 제가 큰 소리를 쳤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나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이미 카페를 하고 있었던지라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물론이었고 형부와 언니도 나서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나름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던지라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직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였고 무단결근도 밥 먹듯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았어요. 직원 문제로 인해 하루하루 시름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퀭해지고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중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어렵게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제 모습에 가족들이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폭풍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너 얼굴이 그게 뭐니? 그래서 우리 보고 절대 카페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매출도 괜찮고 다 좋은데 직원들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가족들 눈치를 보며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남편이 촐싹거리며 말했어요. 근데 우리 카페 대박 났어. 매출이 장난이 아니야. 넌 지금 네 차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사람이 저 모양인데 돈은 벌어서 뭐해? 시어머님이 잔뜩 신경질을 내며 남편 등짝을 날렸는데요. 형님 또한 많이 놀란 표정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동서, 진짜 괜찮은 거야? 네, 형님.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일한 만큼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우리도 장사해봐서 아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야. 갈 때마다 동서 많이 바빠 보여서 걱정이긴 했는데 저번에 갔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진 것 같네. 이럴 때는 잘 먹어야 하니까 보약이라도 한 째 지어 먹어.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잖아. 형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며 제가 싱긋 웃었는데요. 가족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거의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내가 이래서 장사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뜯어 말렸던 거야. 일이 될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 저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 거울은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네 얼굴 보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여기서 뭔가 막 치밀어 오른다니까. 앞으로는 건강관리도 잘 할게요.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풀죽은 목소리로 애교 아닌 애교를 떨어대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래, 그만 좀 하자고. 이럴 시간에 얼른 식사나 하자. 그제서야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모습에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뒤 가족들의 마음 씀씀이에 더욱 감동을 받았어요. 주말이 되자 형님이 카페로 들어와서 말을 했거든요. 동서, 나 오늘 할 일 없어서 잠깐 들렀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는 못 내리지만 설거지랑 청소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도와줄게. 형님이 팔까지 걷어붙인 채 씩씩하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놀란 채 서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형님이 도와주시러 나오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 나도 장사해봐서 동서 마음 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며칠 전 동서 얼굴 보고 놀라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겸 나와봤어. 전에 동서도 우리 가게 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 형님도 일하셔야 하는데 쉬셔야죠. 그니깐 토요일 날 왔잖아. 내일은 집에서 푹 쉴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참, 이따가 그이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청소랑 설거지는 우리 둘한테 맡겨. 형님이 어찌나 해맑게 웃고 있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뭐야 동서, 그런 약해 빠진 감성으로는 장사 못하니까 얼른 일하자. 라며 형님이 저를 달래고 있었는데요.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형님을 바라보다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날 형님과 아주버님 덕분에 조금은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토요일마다 가서 식당 일을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두 분은 그때 일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날 카페 마감을 하고 형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남편이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좀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카페에 한 번 안 와볼 수가 있어? 여보, 내가 오시지 말라고 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픈하고 딱 한 번 오시고 그 뒤엔 아예 관심도 없으시잖아. 두 분이 반대하는 거 했는데 오고 싶으시겠어? 우리가 시작한 거니까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 라며 제가 오히려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불러서 없는 시간을 겨우겨우 쪼개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내내 남편이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카페일도 정신없는데 왜 자꾸 부르시는 거야? 자꾸 부르긴 뭘 자꾸 부르셨다고 그래. 오랜만에 연락하신 건데. 아니 바쁜데 부르니까 짜증도 나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사실 나도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뭐? 당신이 회사를 왜 그만둬? 당신만 생고생하고 있는 거잖아.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 카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신은 그냥 회사 다니기로 했던 거잖아. 그래야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실 텐데 당신은 그냥 회사 다녀. 이러다 당신 몸 상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사실 매번 처가댁에 혼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래. 저번 장모님 생신 때도 혼자 갔었잖아. 내가 얼마나 눈치 보였는 줄 알기나 해? 왜? 설마 엄마가 눈치 줬어? 아니, 장모님이 어디 그럴 뿐이셔. 그치만 당신은 바쁜데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이가 예뻐 보이겠어?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내내 불편했단 말이야. 아니던데? 엄마는 이런 사이가 어딨냐며 엄청 칭찬하시던데? 내가 바빠서 못 갔는데 혼자라도 찾아와줬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이래저래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운전을 하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에 도착을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얘, 빨리 와봐라. 내가 어제부터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혼났잖니? 자랑이요? 그래, 니들한테 자랑할 일이 생겼거든. 시어머님이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는데 남편이 불만스레 대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자랑을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니들한테 관심이 없다니.
사실이 그렇잖아. 형네 사업할 때 기억 안 나? 그때는 가게 바쁠 때마다 엄마가 평일 내내 와서 도와줬고 아버지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카페에는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남편이 볼멘 소리를 하자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짝을 있는 힘껏 날리며 외쳤어요. 네가 이래서 속이 좁아 터졌다는 거야. 내가 속이 좁긴 뭐가 좁다는 거야? 형이랑 형수님도 종종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는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남편이 여전히 볼멘 소리를 하자 시어머님이 우리를 소파에 앉히고 탁자에 뭔가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봐봐. 이게 뭔데요? 어? 이거 바리스타 자격증이잖아요. 그래, 축하해주렴.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걸 땄잖니? 네? 어머님께서요? 말도 마라. 네 시어머니가 이것 딴다고 혼자 학원 등록하고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른다. 난 평생 아메리카노라고는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네 시어머니 때문에 커피를 종류별로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 모르겠다. 라며 시아버님이 너스레를 떨자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공부하기 전에는 달달한 커피만 좋아해서 사람들이 쓰디 쓴 아메리카노를 왜 마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 커피의 참맛을 알았잖니. 내가 이것 따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설마 저 도와주시려고 자격증 따신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 직원들을 가르쳐 놓으면 안 나오고 그만두고 네가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삐쩍삐쩍 말라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사장님이 날 채용만 해주면 되겠네. 네? 사장님이요? 그래, 네가 사장님이니까 네 백으로 날 채용해주면 되잖아. 이 바리스타 실기 볼 때 심사위원이 나보고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냐고 묻길래 우리 며느리가 삐쩍삐쩍 말라가서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라니까. 어때? 이 정도면 나도 꽤 괜찮은 시어머니인 거지? 시어머님이 다시 해맑게 웃으셨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왜 울고 그래요? 혹시 너무 감동받으셔서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두 분께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조금이나마 그런 마음 가졌던 게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람이 힘들면 다 그런 거야. 그치만 이제는 든든한 직원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카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머리도 예쁘게 염색할까?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경기를 한 채 물었어요. 뭐? 염색? 무슨 염색을 한다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머리도 예쁘게 염색하고 그래야지. 이런 칙칙한 얼굴로 있으면 커피 맛이 나겠어. 근데 나랑 같이 일하면 네가 좀 불편하려나?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머님께 죄송해서 그렇죠. 아니다. 나도 괜찮어. 난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사장님. 시어머님 말에 눈물을 흘리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우리 카페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젊은 시절 시어머님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다고 듣긴 했지만 손이 그토록 빠른지 몰랐는데 젊은 아르바이트생보다 훨씬 손이 빨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시어머님께 뭔가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어머님도 저희 카페 정규직 사원이신데 이거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거 명함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내 명함이라고? 네, 별건 아닌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며 제가 배시시 웃었는데요. 명함을 받아들던 시어머님이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부사장? 어머머, 얘, 나 그럼 승진한 거니? 맞아요, 어머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울트라 초고속으로 승진하셨어요. 제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는데 형님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부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초고속 승진이시네요. 고맙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 시어머님이 눈물을 훔치고 있자 시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도 못 해본 부사장을 당신이 하는구만. 부럽다 부러워.
그 말에 시어머님이 다시 폭풍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와 같이 카페에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찾아왔는데 시어머님이 신나서 명함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그냥 소소한 우리 가족 이야기지만 행복한 마음이 들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